자, 2025년 4월 12일 1교시에 있었던 CAT 2급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설정은 뭐 매번 고정이니까 제가 뭐 특별히 얘기 안 드려도 매번 똑같은 레이어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자, 좌측의 문제를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찬가지 이제 앞에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본 정면도 사이즈가 143에 102. 자, 이게 전체 사이즈인가 살펴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만 판단할 때는 143에 102가 전체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기 딱 좋은 부분이죠. 이게 지금 그냥 얼른 보기에는 102가 가장 높은 치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여기가 좀 더 높다는 걸 아마 캐치를 하면 좋지만 캐치를 못한다고 해도 우측면도에 109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이즈는 109라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도면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좀 보셔야 한다는 거야. 오로지 정면도만 보면 안 되고 우측면도의 높이는 몇일까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겠죠. 해서 정면도 사이즈가 143에 102가 아니라 골뱅이 143, 109였다는 거죠. REC 엔터 한 점 클릭, 골뱅이 143, 109. 자,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로 분해를 하셔야 되고요. 라인으로 가장 왼쪽에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종료, 가장 밑에서 옆으로 넘기고. 자, 꺾인 점에서 45도.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우리 공식이니까 아마 잘 할 거라 믿고 기본 공식은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보니까요 105mm가 주어졌습니다. 얘가 105라는 거는 우측면도 너비도 105가 되겠죠.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겠고, 정면도의 가장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면 평면도의 가장 오른쪽이 되니 이렇게 해서 정평 우측면도의 큰 틀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치수가 좀 많은 쪽을 먼저 해결하면 되는데 뭐 꼭 어디를 먼저 하라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우측면도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치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측면도를 조금 확대해서 집중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확대를 좀 해서, 자, 일단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원입니다. 서클 중심 클릭 80 엔터.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은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 좀 난감한 부위가 도대체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약간의 센스를 좀 발휘를 해 보면은, 제가 이 각도를 먼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높이는 여기 46이라 주어졌지만 도대체 이 안쪽으로는 몇 미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너비가 없다는 거는 평면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가장 위가 가장 오른쪽이고 가장 위에서 두 번째 17이 가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요게 17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쵸? 아하, 그렇다면 요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46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17이 들어가라. 거기가 바로 40도의 시작점이다. 자, 해볼게. 제가 옵셋으로요 46을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측에서는 17이 들어오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트림으로 살짝 잘라내면은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요 자리에서 40도는 수직선에 대해서 40도니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수직선 요거에 대해서도 40도로 돌리면 상관이 없겠죠. 똑같은 수직선이니까. 해서 R로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각도가 시작하는 점을 고정점으로 클릭, 복사를 해야 되니까 C 엔터를 해서 40 엔터, 이렇게 해서 각도를 만들 수가 있겠고, EX 엔터 두 번으로 연장을 하고 트림으로 잘라내면은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delete. 자, 이게 되면은요, 자, 옵셋으로 55mm가 주어졌기 때문에 옵셋으로 55가 들어올 수 있겠고, 트림으로 자르면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바닥에서는요 12가 올라가래요. 자, 바닥에서 12가 올라가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에서 49가 들어오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트림으로 자르면 여기까지도 정리가 되겠다. 제법 여기까지 꽤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이 끝나는 요 4분점에서부터 각도가 11도짜리가 있습니다. 이 11도는요, 여기 왼쪽에 수직선에 대해서 11도니까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은 RO 엔터로요, 요 수직선이 11도 돌아가 되니까 선택하고 엔터, 고정점은 그냥 아무 데나 클릭해요. 그리고 복사를 해야 되니까 C 엔터 하고, 그리고 11 엔터로 우선은 11도를 만들자. 로테이트로. 그 다음 무브로요. 요 선의 끝점을 여기 원의 끝점에다가 4분점에 클릭으로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꼭 요 자리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11도 각도를 맞춘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서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렸던 이 정면도에서 아까 주어졌던 요 102mm. 자, 옵셋으로 102mm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이 102mm짜리 선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클릭을 해서 파란색 그립점을 클릭하고 적당히 좀 비스무리하게 당겨서 클릭. 자, 이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를 좀 비슷하게라도 좀 해놔야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102mm 요 선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측면도에서 보이는 요 선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쵸? 여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다. 물론 이게 좀 어렵긴 했어요. 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평면도에서 힌트를 주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아마 조금 잘 캐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한번 지워서 종료하고 라인으로 끝점과 끝점을 다시 연결하고 얘는 수분소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라인으로 끝과 끝을 연결하고 MA 엔터로 클릭해서 바꾸고 여기도 트림으로요. 봐보세요. 여기는 여기만 20선이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인으로요. 여기서 수평선, 여기서 수평선 임의로 두 개를 그려.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랑 여기를 양쪽을 잘라내는 거야. 그럼 이것만 레이어를 MA 엔터로 수문선 클릭해서 이렇게 수문선 바꾸고, 그럼 요 임의로 그린 수평선 두 개는 지우고요. EX 엔터 두 번으로 이렇게 양쪽을 클릭해서 연장하시고, 요 선은 가상선입니다. 가상선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가상선은요, 잘 보시면은 여기 살짝 떨어져 있다. 근데 이런 거 자꾸 놓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감점이 조금 있을 거야. LEN 엔터, LEN 우리 줄이는 거 알죠? LEN 엔터, D 엔터, 마이너스 E 엔터로 여기 가상선의 위에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살짝 2mm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몇 mm가 줄어들어라라는 그 정확한 답은 없지만 비슷하게는 줄여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봐도 가상선은 떨어져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트림으로 여기를 살짝 잘라내면 되겠고, 중심선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그릴게요. 왜냐면 중심선을 또 먼저 그려놓으면은 포인트를 딸 때 잘못해서 이제 중심선을 따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심선들은 가장 마지막에 그리는 걸로 기억은 꼭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측면도를 됐고 더 이상 못 그리겠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갈까 한번 고민해 봤더니 정면도 보니까요. 정면도에 일단 옵셋으로 21mm가 주어집니다. 자, 21이 올라왔고요. 자, 21이 올라온 자리에서 역시 수직선이 요 방향, 네, 플러스 방향이죠. 네, 34도가 회전해라. 그럼 요게 나오겠고, 그 선을 옵셋으로 35를 띄워라. 갑니다. 자, RO 엔터, 회전의 물체는 수직선 선택하고 엔터. 자, 각도가 시작하는 점 21, 요 포인트 클릭, 복사 C 엔터, 34 엔터. 자, EX 엔터 두 번 해서 연장하고 잘라내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잘라내도 되겠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려요. 헷갈리니까. 자, 이래놓고 옵셋으로 35mm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EX 엔터 두 번 연장하시고 트림으로 자르고. 자,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그 우측면도에서 저희가 12mm 요 옵셋을 한 선이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수평선까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는 먼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얘는 딜릿.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라. 평면도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게 23mm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3mm면 얘도 23mm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는 바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정면도는 깔끔하게 성공했고, 그 다음 포인트는 그냥 딱딱 끝나는 점만 가져와 볼게요, 한번 여러분. 우측 면도를 지금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우측 면도에서 원의 4분점은 무조건 포인트에서 이렇게 오셔야겠고요. 자, 내려오다가 또 끝나는 게 보면은 이렇게 외형선이 끝나면서 요 점이 하나 내려오고요. 옆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 선이 끝나는 점, 그렇죠? 55mm가 옵셋되면서 끝나는 점이 또 하나 오고요. 자, 순서상 보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얘는 수문선이 되겠다, 그렇죠?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보니까 여러분 옵셋으로 46이 하나 주어진 게 있다. 자, 46이 주어진 선은 조금 일부러 짤막하게 해놓고 요 46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수직선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성공. 자, MA 엔터를 좀 바꿔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도 트림으로 잘라낸 다음에 라인으로 새롭게 그려 놓으시고 MA 엔터로 바꾸면은 뭐 여기까지 성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원이 끝나면서 수문선이 끝나면서 좀 확대 좀 잘해서 여기 요 끝나는 점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수평선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 우측 면도에서 여기 46이 올라간 자리, 요 자리도 역시 옆으로 한번 가야겠죠. 요렇게 가야겠죠. 네, 그리고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선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잘 보세요. 자, 요거 보면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봐봐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면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야. 앞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사실 저는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당연히 요거겠지 하고 간단 말이야. 이 포인트가 같잖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끝나는 점이니까 가잖아. 그죠,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요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요 점도 요렇게. 그렇지 않을까? 아니, 선생님 말했잖아요. 이게 딱딱 끝나는 점 포인트라며요. 요것도 끝나는 점 맞잖아, 그치? 근데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끝나는 점 아닌가? 그죠? 근데 왜 이건 안 갔지? 이건 안 가고 왜 두 개만 갔지? 일단은 첫 번째 판단 이유는 여기에 선 두 개만 그리면 될 것 같아서 두 개만 찾은 거야. 도면상 보니까 선이 두 개가 남은 거야. 이 두 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나는 왜 이거랑 이거를 먼저 가고, 그렇죠? 이 두 개를 가고 왜 얘는 우선시하지 않았을까? 쳐다도 안 봤을까? 그걸 의심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이 말 안 했으면은 이거 가져간 사람 그렇게 많다? 이 시험에서 이걸 가져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의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분이 100%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2D를 이제 갓 배워서 그냥 공식에 의해서 그리는 방법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라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건지를 알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식이 필요하겠죠 또.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의 우선순위. 첫 번째, 일단은 무조건이야. 끝나는 점이야. 끝나는 점.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무조건이야. 선이 끝나는 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해 뭐예요? 이런 건 무조건이야. 이런 건 무조건이야. 이렇게 선이 딱딱 끝나는 건 무조건이야. 그런데 1순위에서 밀려나는 점들이 있는데 1순위에서 밀려나는 점은 뭐냐면은 교차점이에요. 교차점은 제 1순위는 아니에요. 2순위예요. 얘는요. 교차점은 1순위가 될 수 없다. 2순위다. 포인트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야. 우선순위라는 거야. 우선순위. 봐봐요. 제가 조금 전에 보면은 얘는 분명히 완전히 선이 끝나는 점이죠. 1순위야. 이것도 20세 끝나는 점이죠. 20세 더 이상 없잖아. 이쪽에 선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상선 선이 아니에요. 이거 없는 선이야. 이거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상선 말 그대로 가상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거 정확히 외형선이 끝나는 거야. 여기 끝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얘는 뭐야? 선이 가다가 엄밀히 말해서 교차하는 점이거든요. 여기는 선이 교차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여기 선이 흘러가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3D를 배우잖아. 3D를 배우게 되면은 그런 이유를 이제 알게 되지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3D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못 하니까
공식처럼 약간 암기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도 교차점이다,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나는 얘는 또 가져갔어. 얘는 또 가져갔다. 선생님 아까 이거 가져갔잖아요. 이거 교차점 아니에요? 맞잖아. 이 선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선이 내려오는 교차점이죠. 이건 너 왜 가져갔어요? 그렇잖아. 웃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래는 이거 생각 안 했다. 이것만 가져갔다. 이것만 가져갔어요. 눈으로. 근데요, 도면 보니까 선이 하나 남어. 이상하다.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순위를 가야죠. 얘 말고 더 뭐가 있어? 주변 봐봐. 얘 말고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선 그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선순위로 따져보고 1순위를 먼저 갔더니 선이 하나 남네? 그러면 2순위 가야죠. 근데 지금 밑에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밑에 쪽 두 개는 어떻게 했냐면은, 1순위를 갔단 말이야, 내가. 요 점 가고, 1순위, 여기도 끝나고, 요 갔어. 근데 보니까 선이 더 이상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러면 2순위는 생각하지 말아야죠. 이런 거야. 이게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틀릴 일 없는 거 없는데, 이 시험에서 이 실수하시는 분들, 저한테 검도받는 분들 중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걸 가야 될 거를 위치가 비슷한 L을 가서 틀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야. 왜? 이분들은 우선순위 생각 안 하고 그냥 에이 이거겠지. 이것도 뭐 엄밀히 말하면 스무선이 끝나는 점이니까. 하지만 선 형태로 보면은 얘는 교차하는 선이야. 스무선 외형선을 떠나서 선 자체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교차하는 포인트. 이 교차하는 포인트는 우선순위에선 약간 밀립니다. 이것도 그래. 이것도 원이고 선이 교차하는 포인트야. 그러니까 교차선은 1순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얘는 내가 왜 갔다? 애가 아니면 따갈 게 없어요. 얘는 위에는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렇죠? 이런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은 그럼 오른쪽에서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또 우측면도도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차례 들어가고 또 하나, 둘 이렇게 차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맞아요. 이걸로 쓰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만 했다가는 오래 걸리도 오래 걸리고 또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좀 혼합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해볼게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자, 여기 보니까 평면도에서 가로선이 하나 있는데 얘는 밑에서부터 두 번째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두 번째라는 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따라서 우측면도의 왼쪽에서 두 번째 끝나는 이 포인트가 올라가면은 아하, 얘가 요게 되겠네 라는 거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요. 이거 갖고 누가 뭐라 하나? 근데 이것만 대수가 아니라 이거지. 조금 신경 써보자 이거지. 갈게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해볼 게 뭐냐면은 이거야. 자, 요거는 해결했어.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게 분명히 이제 요 세 번째,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선이잖아. 그치? 그 얘기는, 그래요.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얘기했지. 이거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쵸? 얘가 올라가서 얘가 만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잘 봐요. 내가 하는 거. 얘가 색깔 좀 바꿔서 할까 내가 흰색으로. 자, 얘가 걔가 된다는 건 내가 알겠어. 이건 누가 뭐래도 확실한 것 같아. 이게 그게 된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에 보세요. 요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가 확실하죠. 그러면은 그거랑 연관된 걸 다 마무리 지어볼게 내가. 얘로 인해서 나오는 좀 이따가 얘로 인해서 나오는 이 선은 여기서 꺾여야 돼.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되죠. 그러면 그러려면은 어찌 됐든 간에 이놈에 의해서 요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맞아요? 이놈이 이놈이니까.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선을 이렇게 따갖고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어디서 멈춰야 되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때 봐봐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옆에를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옆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 요거 또는 얘. 둘 중에 하나라 이거지. 얘로 인해서 나오는 포인트는 우측면도에서는 얘와 얘야. 맞아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이니까 가면은 얘일 거야. 그치? 얘일 거야. 그럼 얘는 요 자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얘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가 남았네? 얘겠네. 얘가 올라가면 바로 얘가 되겠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아, 내가 이 포인트로 올라가면은 요 선의 어디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으로 가서 만나는 점을 올라가 봐라. 요 점 아니면은 요 한 점 더 있죠. 요 점이다. 자, 둘 중에 하나를 따가 보면 알겠지만 얘는 가장 밑에니까 얘는 당연히 아닐 거고, 얘가 아니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남잖아. 얘라는 거. 그죠? 얘로 인해서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내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얘로 인해서 이제 이게 확실해진 거야. 얘가 확실해진 거야, 지금. 이렇게 확실해진 거야.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의 수평선이 곧 여기서의 수평선이기도 해야겠네. 같은 놈이니까. 따라서 라인으로 여기서의 수평선 끝이 올라가면은 트림으로 잘랐을 때 요 수평선이 돼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서도 연결되어 있어야지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요, 요 방법으로 얘를 확실하게 먼저 찾아냈어요. 얘를 확실히 찾아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라인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는 확실한 거고, 이건 확실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까지는 확실하게 내가 그려낸 거야. 얘를. 아하, 얘가 얘로 인해서 나오는, 얘에 의해서 나오는 선이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모르니까 옆으로 가서 만나는 점에서 올라가 봐라. 요 점 내지 요 점이다. 맞아, 여러분? 그럼 100%야. 못 찾는 선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1, 2, 3, 4, 1, 2, 3, 4 해갖고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뭐더라 찾고 있으면은 그릴 수는 있어. 근데 오래 걸리기도 오래 걸리지만 그러면서 실수한다? 이게 뭐였더라?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모든 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까처럼 어느 정도는 그래, 왼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이렇게도 해야겠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요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도 좀 같이 병행하면은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 자, 그럼 이번에 여기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른쪽에서요 두 번째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오른쪽 두 번째 선이야. 이런 거는 그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얘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는 그렇게 해도 되지. 이거 확실하잖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얘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건 그렇게 하세요. 차례대로. 자, 그럼 옵셋으로 17mm가 내려오면은 트림으로 잘라내서 얘는 확실하게 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랬더니 요 점이 나오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지금 찾아냈던 요 점이랑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여러분? 해서 요 선도 역시 제가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요 선까지는 성공.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타원을 좀 해결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평면도에 보면은 타원이 있고요. 타원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아직 못 잡고 있는 분들은 그 저희 강의 8강에서 14강 CAT급 8강에서 14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타원이라는 거는 원에 의해서 나온다. 이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경사선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경사선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타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요. 그래, 여기가 원이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타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드시 여기서 이제 그 경사선이 있어야 되는데 경사선이 지금 보니까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잠깐만, 이건가? 이건가? 좀 헷갈리려고 그래. 얘는 위치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일 판단하기 편한 방법은요, 둘 다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봤자 두 번이잖아, 그렇지? 헷갈리면은 차라리 둘 다 해봐. 그러면 답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도 뒤에 이겠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요. 왜냐면 위치상 보면은 약간 뒤쪽에 쏠려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전에 제가 애를 갖고 이제 애를 만들었기 때문에 애는 애라는 걸 내가 지금 찾아냈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타원하고 무관하죠. 이 선은 타원하고 무관한 선이야. 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아니라, 아하, 이거는 어차피 제가 조금 전에 이 선을 그려냈기 때문에 타원하고 무관하다. 따라서 뒤에 있는 이 경사가 타원하고 관련이 있는 놈이다 라는 걸 판단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했다고 하면. 하지만 그게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두 번 다 해봐라. 그렇죠? 자, 일단은 우선 저는요, 왼쪽 요 경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타원을 만들기 위한 원은 원래 크기의 원을 그려놔라. 이렇게 원래 크기의 원을 그려놔라.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자, 그래서 중심을 먼저 갑니다.
자, 원의 중심이 위로 올라갈 때는 경사랑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게 되겠고, 얘가 왼쪽으로 갔더니 선생님 경사랑 안 만나네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경사라며요, 이 경사에 원이 있다며요. 근데 얘가 중심을 갔더니 안 만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EX 엔터 2번 해서 만나게 해라. 이 경사에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만나게 해줘야 돼. 이 자리가 바로 타원의 중심이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CAT 2급 8강에서 14강에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4분점이야. 제가 이제 4분점은 가상선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원의 북쪽과 남쪽 중에서 하나를 따가야 되는데, 남쪽보다는 이제 북쪽이 제품하고 가까우니까, 북쪽에서 옆으로 쭉 가는데, 경사랑 만나는 자리. 내가 이쪽 경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경사랑 만나는 자리에서 센터선까지 갑니다. 아하,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 4분점이 여기니까 타원이 이런 식으로 뭔가 생기겠네.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를 지나가게끔. 자, 그럼 이제 서쪽과 동쪽 중에 하나를 또 따가야 되는데, 동쪽보다는 서쪽이 제품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서쪽 4분점에서 올라갑니다. 자, 45도랑 만나는 자리에서 중심선까지 따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서 센터가 여기고, 센터로부터 4분점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다. 요 세 점. 명령어는 엘립스 EL 엔터 C 엔터. 자, 그리고 중심을 먼저 찍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중심을 클릭하고 4분점 클릭 4분점 클릭 하면 끝나게 되겠다는 거죠. 네, 갑니다. EL 엔터 C 엔터. 중심은 여기 흰색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4분점 클릭, 밑에 4분점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전혀 안 바뀌잖아. 항상 똑같아요. 이 엘립스 그리는 방식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다는 거야. 도면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타원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놨겠지. 그럼 이제 트림으로 잘라서 요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죠. 요 정도까지 남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겠습니다. delete, 원두, delete 해서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숨은 선을 잠깐 바꿔놓고, 자, 이제 보자. 이거 요점 보자. 요점. 타원이라는 거는 원이니까 아마도 요 놈은 원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하고. 그치? 2원이니까 지금 똑같은 놈이잖아. 지금 단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원으로 보이는 거고 타원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원의 끝점이 분명히 저희가 색깔은 흰색으로, 자, 이 원의 끝점에 의해서 여기에 요 선을 하나 그려놨단 말이죠. 요점. 그쵸? 요점. 그럼 요 점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타원하고 만나야 한다는 거야. 요렇게. 아니, 그렇잖아. 원의 끝점이 곧 타원의 끝점이어야 되니까 원에 의해서 나오는 요 점이 타원의 그 점일 수도가 아니라 그 점이야죠. 같은 놈인데, 원이 타원인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이 원의 요 끝점이 와서 요 만나는 요 자리가 요 끝점이면은, 그럼 반대편 끝점이 얘가 되겠네? 얘가 가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요렇게. 그쵸? 네, 그럼 그 점이 올라가면은 그 점이 되겠네. 그쵸? 근데 이제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원의 끝점은 요 선인데, 요 자리는 될 수가 없죠. 요 자리는 따가봐도 앞에서 만나는 요 자리니까. 그죠? 끝까지 갔을 때. 얘가 끝까지 갔을 때 경사랑 만나는 요 자리에서 올라가야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얘였으니까 봐보세요. 자, 요만큼의 원이 여기서는 요만큼의 선으로 보이는 거고, 위에서는 요만큼의 타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요 자리가 요 자리니까 지금 요런 식이죠. 똑같은 놈인 거죠, 이게. 네, 단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원이 경사로 보이고 타원으로 보이는 거야. 같은 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소리죠. 같은 놈이니까. 그렇죠? 네.
자, 해서 결론이 뭐냐? 여기 원의 끝점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수문선이 끝나는 자리에서 올라가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에서 선만 끊어주면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라인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트림으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라인으로 여기서 대각선 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 해서 요 점이 요 점이고 요 점이 요 점이라는 거. 원의 끝은 타원의 끝. 그리고 여기 타원의 끝은 여기 요 점이었고 요게 이 원의 끝이 되겠다. 요 타원은 이 원은 요 타원이다. 즉 여기서는 이 경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좀 전에 제가 여기가 여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해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 놈이 수문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려오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뭔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역시. 자, 해서 가봤더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되게 미세하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미 얘는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얘는 사용을 했으니까 얘랑 미세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하나를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쵸? 그게 뭔가 봤더니 얘랑 미세한 놈은 얘가 있어요. 얘랑 미세한 포인트는 바로 밑에 있는 얘. 자, 그럼 얘를 갖고 올라가서 쭉 가봤더니 요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고, 요렇게 연결해서 수문서로 바꾸기만 하면은, 그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는 이미 내가 여기서 썼으니 얘랑 미세한 포인트는 바로 밑에 있는 요 외형선 끝자락에 올라가면 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타원을 먼저 안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고. 이건가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그렇죠? 순서상 보면 되게 미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전혀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명확해지죠.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잘 헷갈리지만 명확하게 타원이 어딘지를 알고 그린다고 하면은 이게 타원이니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는 타원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검사해 볼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요거 이용했잖아요. 요거.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이거라고 했단 말이야. 과연 맞을까? 뭐 위치상으로 맞아 보이는데. 그러면요. 의심이 되면 옆으로 가보는 거야. 이 점이 옆으로 갔을 때 어디랑 만나냐면요. 요 점이랑 만난다. 이 점을 위로 올라갔을 때 얘랑 만나는지 보는 거야. 만나네. 100%입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이죠. 아니 그렇잖아.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그럴 때는 이거겠지 하고 그럴 수는 있어. 요 외형선 요 자리가 요거 아닐까요? 근데 좀 의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옆으로 가서 만나는 그 점에서 올라가 봐라. 그럼 이렇게 만나야 돼 서로. 그럼 100%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렸으면 사실요. 나머지는 약간 보너스적인 느낌으로 봐봐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이제 뭐 차례대로 하면 되겠다만, 이게 얼추 보니까 한 요 정도의 수평선 하나 나와야 되고, 또 얼추 보니까 뭐 여기서도 수평선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럼 대충 이게 여기 요 정도에서 그냥 거꾸로 가보는 거 뭐가 있나. 쭉쭉 따갖고 내려왔을 때 대충 가서 쭉쭉 따갖고 내려왔을 때 포인트가 비슷한 자리가 지금 보니까 얼추 요 자리와 얼추 그 위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두 자리. 근데 아직은 의심이 돼. 어쨌거나 요걸로 요 포인트에서 뭔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우리가 이렇게 굳이 비교 안 해봐도 명확하게 끝나는 점이니까 있어야겠죠.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얘가 거꾸로 갑니다. 이제 요거는 내가 대충 한 선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보고요.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려놓을게요. 트림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 밑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요거 요 자리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역시 수평선이 하나 더 나오고. 자, 아직은 몰라. 하지만 일단 위치상 보면은 딱딱 끝나는 자리, 요 딱딱 끝나는 자리, 요 자리는 일단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 자리가 조금 나는 궁금해요. 얘가 이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자리도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옆에서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데 이게 어딘지 궁금하면은 이렇게 가보는 거야. 봐봐. 잘 봐봐 여러분. 되게 쉽게 찾는 방법. 어찌됐든 간에 요 놈은 옆에서 와서 찾는다고는 하지만 얘는 내려가면 얘야. 맞아요? 맞잖아. 위치상. 그렇잖아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나오는 포인트라 이거야. 얘 때문에. 색깔 바꿔서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가 옆으로 가면 뭐랑 만날까? 가보는 거지. 얘가 여기 내가 수평선 하나 안 그려놨네. 아니 여기 외형선이라는 요걸 하나 안 그려놨었네. 예. 그럼 얘가 이제 봐봐. 이제 명확해졌어. 아하, 얘가 옆으로 가서 이 선이 그려지면서 요 점이 나오네. 요 점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요 놈에 의해서 나오는 선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몰랐으니까 옆으로 가본 거지. 그랬더니 여기 외형선 안 그린 걸 내가 찾았어. 아까 전에 내가 이걸 안 그려놨단 말이야. 이제 봤어. 요걸 그렸고 그럼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요 자리가 이제 차였어. 요 자리에서 한 바퀴 돌리면은 요 자리다. 그럼 100% 요 자리는 요 자리다. 그렇죠? 이거 하나 찾은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렇게. 그렇죠? 됐나 여러분? 자, 하나 찾았고요. 그럼 여기다가 살짝 마킹만 딱 이렇게 해놓을게. 마킹만 요거 지우고 요거 하나 찾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간다. 그럼 얘가 이 자리가 자, 요 자리에 의해서 요 자리에서 찾았다는 거 내가 마킹을 해놓은 거야 지금. 근데 얘가 이렇게 대각선 연결이 돼야 되나 봐. 이렇게.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어찌 됐든 간에 얘랑 연결되어 있어야 될 선이니까 얘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가장 왼쪽, 얘가 가장 밑에니까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되는 놈이야. 얘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니 그렇잖아.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요 자리 지금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서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좀 전에 내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선은 이 선이야 지금. 맞죠? 이 선 중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게 얘가 가장 밑에니까 얘한테는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의해서 나오는 요 포인트가 되겠다. 100%죠. 이 자리에 의해서는 요 포인트. 얘가 올라가면 요 포인트. 그러면은 라인으로 이렇게 대각선만 연결하면 끝나겠다. 아니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나도 알아. 그냥 차례 1, 2, 3 해도 나와요. 엄밀히만 그렇게 돼. 그래도 돼요. 그냥 차례대로 하세요. 그래도 나와. 근데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좀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고 나오라 이거야. 시험장 가서 맞겠지라는 기분과 확실해라는 기분 다를 거 아니야. 그쵸? 무조건 맞죠. 이거는. 해서 이것도 역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 이 방법 안 쓰고 했다 쳐. 그러면은 최소한 그렸으면 확인을 해봐. 나는 선생님처럼 하지 않고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그냥 이거겠지 하고 했어요.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그렸어? 그러면 다 그린 다음에 검사를 해봐. 내가 이걸 아까 전에 어디서 나왔더라? 여기서 나왔네. 이거 뭐였더라? 여기였네. 올라가 봐야지. 얘랑 만나나? 만나네. 맞네 이것도. 맞잖아. 그쵸? 최소한 저처럼 안 했으면은 검사라도 해보세요 나중에. 그럼 틀리면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럼 돼요. 괜찮아. 그럼 상관없어요. 자, 트림 이렇게 해서 정면도 완성됐고, 나 이제 다 그렸나?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요거 수문선 하나 덜 그렸구나. 수문선. 여기서 트림으로 여기도 좀 잘라주고, 여기 수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군다나 여기 이제 누가 봐도 얘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으니까 요런 것도 마찬가지. 얘보다 더 낮은 요 살짝 한 요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는 거야.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 원의 끝점 요거 안 했네. 원의 끝점. 아하, 이 원의 끝점이 올라가서 수평선이 나오면은 트림. 아하, 이런 거는 확실해요. 이런 거는 쉬워요. 그냥 얼음 잡아도. 그치? 자, 해서 수문선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되겠고, 자, 나머지 선 정리만 남았습니다. 라인으로 여기까지 수평선 한번 끊고 다시 자, MA 엔터로 외형선과 수문선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럼 평면도 됐고요. 정면도도 된 것 같고, 이제 치수기입 잠깐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치수기도 여러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 우측 면도도 가상선까지 됐고 중심선 이제 그려보자 여러분. 중심선 같은 경우는 얘랑 비슷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중심선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라인으로요. 잘 보세요. 여기 끝점 찍은 다음에 왼쪽으로 6, 자, 6 정도 그렸어. 그 다음에 살짝 떨어뜨려야 돼.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E 엔터로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살짝 떨어지죠. 이런 방법으로 여기도 자, 라인 엔터로 클릭해서 6 종료. 다시 한번 라인 엔터 클릭하고 밑으로 6 종료. 자, 그래놓고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E. 그쵸?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 이거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기입을 남기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보고 치수기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치수기입을 하기 앞서서 저희가 45도선을 지워놓고 글꼴 ST 엔터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 여기 약간 기본 설정입니다, 여러분. ST 엔터. 그래서 폰트 네임은 밑으로 쭉 내려서 굴림. 저 꼭대기에 있는 골뱅이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골뱅이 굴림 하면은 이제 글자가 눕혀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굴림. 자, 적용 닫기 하겠습니다. 적용 닫기. 자, D 알파벳 D 엔터에 들어와서 자, 재지정 들어갑니다. 재지정 들어왔으면은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거는 여기 문자 탭이죠. 문자 탭에 들어와서 색상은 노란색이고 이제 우선시해야 될 거. 뭐 나머지 세부사항은 하면서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우선시해야 될 거죠. 필수. 자, 문자에 노랑 그리고 핏. 자, 핏에 들어오면은 스케일 값은 얘가 지금 보통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축척이 1/2로 때문에 1/2로 주어지기 때문에 스케일을 1로 두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1/2이면은 2배로, 1/3이면 3배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 2로. 자, 맞춤에 들어와서 스케일 값을 2로 해야만 크기가 적당히 잘 보일 거야, 그렇죠? 자, 오케이 하고 나왔고요. 클로즈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치수기입을 할 때는 가장 작은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작은 거에서 해봤을 때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가 눈에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12mm인데 자, 제가 12mm 치수기입할 때 주의할 사항 DLI 선형 치수죠. DLI 엔터로 여기 끝점을 찍고 여기는 중심선의 끝점을 찍으셔야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2mm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화살표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이럴 때. 자, 이거 레이어는 치수 레이어로 맞춰 놓을게요, 여러분. 치수 레이어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상하다. 화살표가 왜 바깥으로 튀어나왔지?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크니까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우선시 바꿔야 될 거는 자, D 엔터. 자, 재지정. 오버라이드 들어와서 심볼 앤 에러. 기호미 화살표에 들어오면은 화살표 크기가 2.5로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줄이는 거야. 저는 이 정도 줄일게요. 2 하고 엔터하고 오케이. 자, 2로 설정하고 나와서 이제 어디 다시 지우고 기입을 해도 되고 또는 이미 기입되어 있는 놈들은 주석에 가서 자, 주석에서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 버튼이 있다. 동그란 화살표 보이죠?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화살표가 작아졌으니 공간이 충분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이거 약간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은 치수를 먼저 기입해서 스타일을 먼저 확인하고 적당한지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간다. 자, 우측면도 이제 말 나온 김에 계속 해볼게요. 자, DLI 엔터로 여기 중심선의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 49는 적당한 위치 클릭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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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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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는 DAN. 자, 각도 기입 수 직선과 경사선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 비슷한 위치죠. 클릭. 자, 반지름은 DRA 엔터로 여기 수문선에 해당되는 원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 클릭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지름 기입이 시험 문제는 중심에서 선이 나와야 되는데 내 거는 왜 선이 잘렸지? 자,
자, 이거 어디서 확인하라 그랬죠? D엔터 재지정. 자, D엔터 재지정 역시 맞춤입니다. 자, 맞춤에서 왼쪽에 맞춤 옵션에 보면은 화살표 또는 문자 둘 중에 아무거나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저는 화살표로 설정하고 나올게요. 오케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를 지우고 다시 기입을 해도 되고, 또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문자의 위치는요,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문자의 파란색 점이 있거든요. 이 파란색 점을 클릭해서 적당히 당겨서 클릭하면은 위치 조정 가능해요. ESC 종료, 이런 식이죠. 자, 나머지 각도 11도는 이게 11도구나. 요 선하고 요 외형선 이렇게. 요 11도 기입할 때 좀 주의할 사항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 11도 기입할 때요, 앞에 보세요. 각도 기입할 때 11도가요, 여기 수직선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수문선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밑으로 뽑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온다. 왜냐면 L을 클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11도 기입할 때는요, 여기는 괜찮은데 요 경사선 클릭할 때는 요 외형선을 클릭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요렇게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얘로부터 선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선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감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자, 55mm는요 우리 정렬치수죠. 정렬치수는 DAL. 자, 정렬치수 DAL 엔터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는 비스무리한 요점을 하나 클릭한 건 뭐 상관없어요. 여기 요 적당한 요점 아무데나 클릭했어요. 근데 두 번째 찍을 때는요, 직각의 지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퍼펜디큘러라고 이런 직각 포인트가 뜰 때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 포인트 뜨는 지점, 거기다가 클릭을 해야만 이렇게 정확히 55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위치는 적당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55mm 기입까지는 잘 됐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55mm는요, 양쪽에 이 보조선이 빨간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55mm를 선택하고 CH 엔터에 들어가. 자, CH 엔터를 하면 속성창이 열리면서 선 및 화살표 탭에 보면은, 자, 선 및 화살표 탭에 보면은 치수 보조선 1번, 2번, EXT 라인 1번, 2번, 치수 보조선 1번, 2번 요 두 개를 끄기로 바꿉니다. 끄기로. ON을 OFF로 바꿉니다. 자, 클릭해서 끄기. 밑에 거 2번도 클릭해서 끄기. 자, 그리고 X 눌러서 창을 닫아버리면은 ESC 종료. 자, 깔끔하게 빨간색 보조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점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 면도가 비교적 까탈스러운 게 좀 많았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감점이 한 3개 정도의 감점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하나, 2개 정도 괜찮은데 좀 약간 이렇게 많이 실수하시면 점수가 또 은근히 많이 감점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보시면 정면도 한번 가볼게요. 정면도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선형치수 DLI 엔터로 클릭해서 클릭 엔터, 클릭하고 클릭 엔터, 클릭하고 클릭 DAN 요 경사선과 수직선을 클릭해서 위로 적당한 위치에 클릭. 자, 정렬치수 비슷합니다. DAL 요 선 클릭하고 두 번째는 직각 지점. 자, 직각 포인트를 잘 찍어 주시고 35mm 클릭으로 기입합니다. 자, 35mm 선택하고 CH에 들어가서 역시 치수 보조선 1번, 2번을 둘 다 이렇게 끄셔야겠죠. 그래서 요 끝점은 조금 맞출게요. 끝점을 적당히, 완벽히 정확하게 못 맞춰도 그냥 비슷하게 맞추면 돼요. 적당히. 다시 해봐야겠다. DAL 해서 직각 지점 잘 찾아주시고, 이 직각점 잘 못 찾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직각점 잘 못 찾겠다 나는. 그러면은 이 방법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렬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정렬 치수가 아니라 그 선형 치수 있잖아요. 수평 수직 재는 거. 그냥 수평 수직을 재는 걸로다가, 봐봐, 수평 수직 재는 선형 치수로다가 그냥 대충 요점이랑 대충 요점 둘 다 대충 찍어. 그냥 둘 다. 그럼 둘 다 대충 찍으니까 선형 치수니까 이상하게 나오잖아 이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보면은 회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서 R이 있어요. R 엔터를 한 다음에
R엔터는 회전을 하겠다는 소리니까 몇 도로 회전하겠냐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한쪽 경사선에서 두 점을 찍어주면은 이 경사선의 각도를 인식해요. 이 한쪽 경사선에서 하나, 둘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35가.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위치를 클릭해주고 마찬가지 선택하고 CH에 들어가서 역시 치수 보조선을 둘 다 끄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정렬 치수 하다 보면 그 직각점을 잘 못 잡아하고 계속 35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평면도는 뭐 마무리 DLI 엔터로 클릭하고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요 옆에 선을 클릭하면 같은 자리로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 선을 클릭하면은 자, 클릭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그 4월 10일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제가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치 작업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일단 문제 풀이만 해보도록 했습니다.